네. 자, 27페이지 그 조세 용어종이 나오죠? 그 세법 그리 돼 있는데 뭐 그건 지금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뒤에 넘어가면 과세 요건 나옵니다. 아까 네 가지 있다고 했죠?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설명한 거예요. 과세 대상 나와 있고. 그 2번에 납세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그 납세 의무자를 좀 설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납세 의무자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있고, 거기 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 있죠? 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건 얘기죠. 예를 들면 얘가 합, 얘는 연대 보증을 썼어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하고 똑같은 얘기냐면 그 연대 보증이라, 그쵸? 연대 보증 아시죠? 걔는 같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연대 보증.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내가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나한테 연대 보증을 써달라 이렇게 전화 왔어요. 그럼 이걸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친구야, 내가 1억을 빌려가지고 나 혼자 잘 쓰고 잘 살다가 죽을 때 되면 나 혼자 죽기 좀 뭐하니 쓸쓸하니까 네가 나랑 같이 죽어줄래? 이런 얘기죠. 그럼 내가 만약에 연대 보증을 써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야? 돈은 친구가 다 쓰고 갚을 때는 뭐예요? 그 돈 1억을 내가 다 갚아야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대 보증은 결국 뭐예요? 보증 서주는 순간 내가 그 돈을 빌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대 보증은 무슨 얘기예요? 원채무액을 그 원채무자와 그 연대 보증인이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걸 뭐라고 한다? 연대 보증.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대 보증 잘못 쓰면 그 보증 시간이 훅 가는 이유가 그 전액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대 보증이 무서운 겁니다. 정부에서 그걸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조금 없애고 있죠. 근데 이제 없애니까 무슨 일이 발생해? 돈을 안 빌려줘. 연대 보증 안 쓰니까. 그럼 어디 가야 돼? 어디가 전화 오는 데 있잖아. 전화 한 통에 단박에 500만 원 빌려준다. 전화 한 통만 하랬잖아. 그죠? 그때 막 마징가치도 나오고 막 그죠? 막 무가 나와가지고 지가 돈 준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막 전화만 한 300 그냥 낸다는 거야. 더 많은 돈도 가능하대. 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자가 35% 1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대 보증 애매한 겁니다. 없애기도 그렇고 안 없애기도 그렇고. 그럼 연대 납세 의무자 뜻은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요. 갑과 을은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세금 전액에 대해서 얘랑 뭐 동등한 책임을 진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상속을 받잖아요. 그러면 갑을병이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취득세가 1,000만 원 나왔어요. 1,000만 원. 그럼 얘가 4대 3대 3으로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 그럼 각자 본인 상속받은 거 있죠? 요만큼에서 세금을 내면 돼, 취득세를. 근데 이 1,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갑, 을, 병은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갑도 1,000만 원 전액, 을도 1,000만 원, 병도 1,000만 원 전액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세금을 내는데 을하고 병이 안 냈다 세금을. 그러면 을, 병 대신 누구? 갑한테 네가 나머지 다 내라. 그러면 얘는 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왜? 뭐가 있다고요? 연대 납세 의무, 전액에 대해서 동등한 책임.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경우는 둘은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라고 나오거든요. 그 말 나왔을 때 걔가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정도 선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구체적으로 볼 건 없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는 뭐 그런 얘기겠죠. 처음부터 동등한 책임을 지는 건 아니고 일단 얘가 책임을 지고 뭐 2차 즉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런 얘기고 얘는 납부를 보증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개념만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크게 볼 거 없습니다. 그래서 28페이지 거기 연대 납세 의무자 뭐 쭉 돼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다 외우고 할 거 없이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연대 납세는 동등한 책임을 진다는 뜻이구나. 그죠? 여기까지만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3번에 과표 나오죠? 아까 과세 표준 금액으로 표시된 뭐라고 한다? 종가세 금액 아닌 건 종량세. 그죠? 세율 했고요. 그다음 3번에 뭐가 나와요? 과세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과세 기간은 그대로 해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그런 뜻이죠. 그죠?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자, 여기 소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자, 소득세는 무엇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내는 거죠?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세금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대표적인 소득이 뭐 있냐면 월급 받는 거죠. 월급. 자, 월급은 소득이 얼마 만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죠. 그러면 소득이 발생했으니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월급을 매달 받을 때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몰아서 뭐 6개월마다 할 것인지를 정해줘야죠. 만약에 안 정해주고 자, 니네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소득세 신고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수많은 월급쟁이들이 전부 다 월말만 되면 세무서 가지고 신고하고 난리통이겠지. 그래서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서 내라 해서 기간을 정해줘요. 세금 부과. 얘는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걸 어떻게 한꺼번에 몰아서 과세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작년 말에 뭐 한다 그래? 연말 정산한다 그러죠? 정산을 왜 연말에 정산을 해요? 법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세금 계산하였으니까 연말에 가서 그동안 발생한 걸 몽땅 정산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신고를 언제 해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5월 달에 소득세 확정 신고합니다. 언제 거예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죠. 왜?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세금 부과기간, 소득세 과세 기간 그럽니다. 그럼 얘 말고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 자, 얘는 1년에 2번 내요.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얘는 단기별로 내는 거지만 이건 과세기간이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다음 달 25일, 끝나고 다음 달 25일이에요. 확정신고기간이. 그러니까 1기분은 7월 25일 날 하고 2기분은 다음 연도 1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달 25일이 언제 거? 전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인 거죠. 그죠? 이것도 어쨌든 기간인 거죠. 부가가치세. 그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 법인세 같은 경우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인이. 그러니까 뭐 10개월, 9개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신 1년은 넘어가면 안 돼요. 만약에 네 마음대로 정해라 했더니 뭐라 그래? 나는 그럼 50개월. 그 무슨 얘기야? 나는 50개월마다 한 번씩 세금을 내겠다.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죠? 1년 안에서 니네가 알아서 정해라. 그런 거죠. 이걸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 그럼 우리 교재 30페이지 박스에 있죠. 그죠? 소득세의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근데 5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그 뒤 것도 다 세금 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과세 기간이 언제예요?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 그죠? 이민가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고일까지 발생한 것만 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법인세는 정관으로 정한 기간. 그랬죠? 부가가치세는 1기분, 2기분 그게 돼 있죠? 1월 1일부터 6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에 걸쳐 나눈다. 그죠? 이걸 어쨌든 얘를 뭐라고 한다? 과세 기간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은 법정신고기한이라고 돼 있죠. 법정신고기한.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언제까지 그럼 세금을 신고하고 돈을 낼 것인가 그걸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자, 취득세는 언제까지 여러분이 신고하고 돈 내야 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이 상속이 나오잖아요. 법에 이제 우리 세법에. 그러면 상속 얘기가 나오면 기준점을 물어봐요. 언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에요. 상속 개시일. 그리고요. 그다음에 언제까지 자, 기간을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 무조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이에요. 자, 보세요. 자,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말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7일이네요. 저기 있네. 7일. 그죠? 1월 7일. 그럼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뭐예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죠? 그러면 상속은 무조건 언제 기준으로?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요. 자, 상속을 받았는데 그럼 언제까지 뭘 해야 되니라고 물어보면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자, 상속을 받으시면 세금 뭐 내시나요? 뭐 내요? 상속세. 증여받으시면 뭐 내요? 증여세. 근데 얘는 이것만 내는 거 아니죠? 둘 다 뭐 또 내야 돼? 취득세. 얘도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 증여받으면 근본적으로 세금 2개를 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 내고 취득세 내고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취득세는 60일 안에 하라겠죠? 그죠? 근데 상속은 뭐라고 나왔어요? 6개월이라고 나왔잖아. 왜? 상속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그죠? 언제까지 취득세 신고하니 그 얘기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래요. 다른 거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상속이 가면 이런 얘기 있어요. 취득세 가면. 내가 건물을 취득했어. 근데 얘가 나이트클럽이에요. 고급 오락장. 그럼 얘는 사치성이라 취득세가 12%로 중과세가 돼요. 근데 내가 나이트클럽 하는 건물을 살 수는 있는데 내가 나이트클럽 하기 싫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무조건 중과세. 그럼 안 되지. 그래서 법에 뭐라고 되냐면 이걸 사고 30일 이내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용도 변경공사 착공하면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자, 나이트 클럽 상속받았어. 그럴 수 있죠. 나 근데 나이트 클럽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럼 얘는 언제까지 용도 변경하면 중과세가 안 될까요? 그렇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 6개월. 왜? 상속이라고 나왔잖아. 나이트 클럽 뭐 받았어? 상속을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다 똑같다니까. 뭐라고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시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속은 무조건 어디서 뭘 나오든 기간 물어보는 거 있죠. 언제까지라고 기간 물어보면 다 똑같다는 거죠. 그냥 공통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그럼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죠. 그죠? 근데 상속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에 속한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자, 이번 등록세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금은요.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세금을 내고 나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서 등기를 할까요? 등기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낼까요?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세금을 먼저 내고 나서 등기를 하나요? 등기를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을 내나요? 세금은 헷갈리면 올림픽 정신. 더 빨리, 더 많이. 세금은 더 빨리 걷고 더 많이 걷고 이게 기본 기조예요. 자, 세금은 등기하기 전에 내요? 하고 나서 해? 하기 전에 더 빨리 먼저 내. 세금 먼저 내셔야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하려면 등기소 가서 등기 신청서 내잖아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뭐를 해? 세금 냈는지 확인하고 세금 안 냈으면 등기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네가 등기소 가서 신청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뭐 해라?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언제까지?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소득세는 다음 연도 낸다 했죠. 확정신고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금방 얘기했죠? 2번 낸다고. 다음 달 25일이니까 1기분 7월 25일, 2기분은 1월 25일. 거기서 1월 25일은 언제예요? 다음 연도 1월 25일 얘기하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는 당연연도 12월 15일까지 합니다. 12월 15일까지. 그죠? 12월 15일. 그러니까 얘는 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시험이 대부분의 세금은요, 중순부터 말일날 내는데 얘는 1일부터 15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틀려요. 종합부동산 연말이기 때문에 바빠서 연말에는 바쁘니까 일찍 내라. 그래서 1일부터 15일. 그죠? 상속세는 언제?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길죠, 기간이. 이 차이점이 뭐냐면 상속은 주시는 분이 돌아가셨고 증여세는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상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재산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을 길게 주는 거예요. 그동안에 네가 다 파악해서 신고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자기가 몰라가지고 빠뜨리고 상속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근데 국세청이 조사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이거 신고를 안 하는 거야. 난 정말 몰라서 안 했어. 인정 안 해줍니다. 무조건 걔는 세금 포탈한 걸로 봐. 왜? 내가 기간 길게 줬잖아. 너 6개월 줬는데 그동안 뭐 했어? 이런 얘기죠. 근데 증여세는 3개월. 왜? 주시는 분이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너는 너무 길게 가지 마라. 대신 돈도 준비해야 돼. 증여세 세금 내려면 돈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 준비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짧게 가는 거야. 3개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시험에 과거에 나왔어요. 자, 증여를 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할까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 언제까지? 무피권은 지금 뭐예요? 무피권 하지 말라니까. 변호사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 대답하려면? 변호사 불러야 된다며?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왜? 취득세, 증여세가 아니라 증여세는 3개월, 취득세는 상속 빼곤 다 며칠? 60일이라니까. 그래서 과거 시험에 그게 나왔어요. 취득세,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다 맞았다 골란 거야. 왜? 증여 3개월. 그거는 증여세 얘기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상속 빼고 모든 취득은 며칠? 60일. 그 증여로 취득하면 60일 안에 하고 증여세를 3개월 그런 거예요. 근데 상속은 상속세도 6개월이고 취득세도 6개월이에요. 왜? 둘 다 뭐요? 돌아가신 거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 삐끗하면 틀리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 되고 두 개 되고 세 개 되고 네 개 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쉬운 문제를 안 틀려야 된다니까. 쉬운 문제.
누구나 맞추는 문제. 합격하는 사람은 실수를 덜 하는 거고 떨어진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한 거지 그 붙고 떨어진 사람 차이가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야. 근데 그러면 결국 뭐예요? 공부하면 누구나 똑같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라도 실수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안 틀려야 됩니다. 맞으라고 내 문제는 꼭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못 푼다니까. 다 찍는다니까. 어디 뭐 합격생 중에서 막 평균 80 넘어가지고 합격해서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10,000명에 몇 명 있을까 말까. 그죠? 대부분은 다 거기 있어. 어디? 그 60점, 거기가 막 인구배도 겁나 높아. 막 바글바글해. 막 60, 65점 사이에 다 있어요. 날고 겨봤자. 떨어진 사람도 55점에서 60점 그 사이에 제일 많아. 하나, 두 개 차이로. 하나, 두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들은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왜? 나중에 채점해 보면, 아는 문제 틀리게 대여섯 개는 돼요. 그거 실수 안 했으면 학교에서 얼마나 많겠어. 내가 그런 저기가 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걔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징수에 관한 얘기 나오죠? 31페이지. 5번 납세증 볼 거 없고요. 조세 징수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몇 개만 배운다? 두 가지만 배운다. 신고, 납부와 뭐요? 보통 징수를 배웁니다. 자, 책도 왜 넘겨요? 설명을 해.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본인 잘못, 얘 잘못이에요. 그죠? 내 의지가 얘가 뭐예요? 지가 막 나는 시키자는 지가 시키자는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팰 수도 없고 그죠? 이해를 할게 이해를 해요. 그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고, 납부, 보통징수. 이건 세금 어떻게 내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신고하고 돈도 네가 내라. 이거는 무조건 고지서 날라오는 건 다보다 보통징수입니다. 지난달에 자동차세 내셨죠? 자, 얘는 보통징수입니까? 신고, 납부입니까? 보통징수입니다. 볼 것도 그냥 여기 같은데. 근데 이제 교재는 이제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건 신고납, 국세는 신고납세, 얘는 국세는 정부 부가가세제도 그래요. 근데 그거나예요. 그걸 굳이 구분해서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막 붙들리고 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내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낸다는 얘기고 얘는 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조세 5개가 둘 중에 하나 해당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가서 신고하려면 얘가 얼마인지 내가 금액을 알아야 뭐래? 신고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얘가 얼마인지 아는 거 언제 이걸 알 수 있어? 얘가 얼마인지 언제 알 수 있어? 내가 이걸 뭐 했을 때? 내가 직접 뭐 하거나 돈 주고 사거나 아니면 뭐 팔았을 때죠. 돈 받고 팔았으니까. 그럼 결국 신고 납부를 언제만 할 수 있어? 사고 팔았을 때만 할 수 있죠. 즉 취득하거나 뭐 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러면 우리 조세 중에 취득과 관련된 조세 2개 배우고 양도 관련 조세 하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취득 관련 조세,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뭐 양도세 이 3개가 뭐다? 신고 납부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는 취득을 하고 나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유를 하고 있는 거죠. 얘는 거래 금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하죠. 그러니까 나는 신고 못 하니까 과세권자는 자기들은 세금을 걷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 지네가 세금 계산해서 뭘 보내줘? 고지서를 보내준다.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뭐다? 보통 징수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아까 기한 줬잖아요. 요때까지 신고해라. 그리고 이때까지 세금 내라라고 했는데 꼭 누가 있어? 말 안 듣고 세금 신고 안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자, 안 냈을 때 이걸 내든지 말든지 냅두면 아무도 안 내죠. 그래서 뭐가 있다? 제재를 하게 됩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 했어? 세금을 더 내게. 그러니까 우리 세법은 말을 안 들으면 세금을 더 내게 하고 돈을 더 내게 하고 말 잘 들으면 깎아줘요. 얘는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돈을 더 내게 한다. 더 내는 걸 뭐 하래요? 가산한다 그래요. 가산. 자, 이때 가산에서 내는 금액의 용어가 다르다겠죠. 신고 납부 안 했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건 바뀌면 안 됩니다. 가산세, 가산금. 그때 글자만 틀려져 있죠? 세금.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얘는 시작을 뭘로 해? 시옷으로 시작하니까 끝날 때도 뭘 끊는다? 시옷으로. 그래서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죠. 신고 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얘는 고지서가 나오니까 가산금이에요. 얘만 정확히 얘기하면 얘는 자동으로 가산금이겠죠. 그죠? 이것만 잘 그냥 신고 납부는 가산세. 어렸을 때 엄마들이 우리 어렸을 때 뭐래요? 오늘은 그럼 오줌이 잘 나오죠. 절절절 나오죠.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커서 보니까 엄마가 애를 갖다 강아지 훈련시킨 거지. 여러분 강아지 밥 줄 때 개 밥 줄 때마다 종을 땅 쳐. 종 치고 밥 주고 종 치고 밥 주고 나중에 종만 치면 알아서 와요. 왜? 종 치면 밥 먹는구나. 엄마가 뭐라고? 시 하면 뭐예요? 오줌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원래 시 하면 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동으로 시 하면 누는 거예요. 그치? 시 하면 오줌을 넣는 게 아니고 시 하면 뭐가 나와? 시가 나와. 시가.
일단 전에 시 하니까 뭐가 나왔어? 시가 나왔잖아. 그죠? 시부 납부는 가산세. 끝. 그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산세는요,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게 뭐다? 가산세예요. 그러면 얘는 종류를, 그 의무가 뭔지 알면 되는 거죠. 자, 얘는 무엇을 할 의무가 있다? 신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의무도 있고 뭐도 있어? 납부 의무가 둘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면 의무가 신고 의무와 뭐가 있으니까 납부 의무가 있으니까 가산세도 요거에 대한 가산세가 있고 요걸 안 한 거에 대한 가산세가 따로따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이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다시 뭐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지금 외우지 마세요. 일반 무신고가 있고 과소신고가 있고, 그다음에 뭐 부정 그러기도 부정 그러기도 어디는 부당 그러기도 해요. 부정 무신고, 부정 과소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4개죠, 4개. 근데 의미상은 2개라겠죠. 그 나누면 일반 부정 이렇게 나누겠죠. 자, 부정이라는 뜻은 뭐라 했어요? 고의적으로 세금 포탈 의도를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었죠.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고의적으로 세금을 띄어말라고 작정하다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도 죽어봐. 그러면 세금 포탈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한번 세금으로 죽어봐 해서 죽을 사자래. 죽을 사자 얼마? 40%. 그래서 부정 그럼 뭐? 죽을 사자. 너도 한번 죽어봐라. 40%. 요거는 그런 의도는 없다겠죠. 포탈 의도는 없어. 근데 얘는 무신고고 얘는 과소신고예요. 자, 무신고라는 건 신고를 아예 안 한 거고 과소신고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너는 아예 신고를 안 했고 너는 신고를 하기는 한 거니까 너는 신고 아예 안 했으니까 이거의 반절인 20% 내고 너는 신고를 하긴 한 거니까 그거의 반절인 몇 프로? 10%만 내라. 그래서 일반은 무신고가 20이고 과소가 10%입니다. 근데 부정은 왜 무신고와 과소신고가 똑같아요? 둘이죠? 그냥 싸가지 없는 건 똑같다겠죠? 둘 다 세금 포탈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무조건 뭘로 간다? 40으로 간다. 그리고 얘는 1일 만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납부는 하루에 0.03%씩 추가가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있다 되면 어떻게 돼요? 361 곱하기 0.03 그러면 10.95%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 얘가 큰 거죠. 얘는 날짜 지나면 바로 붙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했어요? 만약에 돈이 없어. 신고를 해야 되는 오늘까지 해야 되는데 돈은 없어. 돈은 열흘 있다 나온대. 그러면 일단 가산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덜 내려면 뭔 해야 된다? 신고. 신고하면 돼요. 왜? 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안 내지. 뭐만 안 한 거야? 납부만 안 한 거잖아. 그러면 열흘 지난 거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내면 된다. 그죠? 요게 뭐다? 가산세 개입니다. 자, 가산금도 종류가 2개입니다. 일반 가산금이 있고 뭐가 있어? 중가산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얘는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 그죠? 그럼 여러분 고지서에 보면 그 모든 고지서의 금액은 하나가 있어, 2개 있어요? 2개죠. 2개 있어요. 하나는 납기, 내금이 있고 후금액이 있습니다. 그 왜 그래요? 가산금이 붙은 거예요. 자, 재산세 지난 년도에 이렇게 냈어. 7월 31일까지. 그래서 그럼 31일까지 내라고 고지가 돼 있죠. 이날까지 안 내면 이때 뭐가 붙어? 가산금이 붙어요. 이때 붙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 몇 프로? 3% 그래요. 그러니까 3%는 자동으로 붙는 거야. 그러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납기내 금액, 후금액이 있어요. 후금액이 뭐가 붙은 거예요? 일반 가산금 3%가 붙은 거예요. 왜? 만약에요 31일까지 10만 원 나왔는데 그것만 내보내면 얘가 31일까지 안 내면 어차피 몇 퍼센트를 내야 돼? 3%. 그러면 다시 고지서 만들어서 10만 3천 원째 또 내보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2배로 드니까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얘는 자동으로 붙는 거니까 딱 정해진 거니까 납기 후금액에다가 3% 붙여서 내보내는 거지. 그래서 요때까지 안 내면 밑에 거 내고 요때까지 내면 원금 내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뭐야? 일반 가산금이에요. 근데 꼭 그런 사람 있죠? 이양 날짜 지났어. 어차피 후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래? 그래 이양 저기 한 거 아예 그냥 끝까지 안 내고 버티는 한 달 지나 2달 지나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그걸 계속 놔둬버리면 언제 세금 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뭐가 있어? 추가로 가산금을 또 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중가산금이라고 그래요. 그 얘는 뭐야? 31일까지 안 냈어. 그럼 얘가 8월 31일까지 돈을 내면 되는데 얘가 기한이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 그래도 안 냈어. 그럼 9월 달이 됐죠? 그럼 어떻게 돼? 기한 지나고 얼마? 한 달. 1개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추가로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얼마씩? 1.2%씩 추가로 내요. 이걸 뭐라고 그래? 중가산금 그래, 중가산금. 얼마씩? 1.2%. 한 달 지날 때마다. 그럼 9월 달에 내면 어떻게 돼요? 1.2%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내는 거죠? 왜? 무조건 내야 되니까. 이거 내고 1.2% 추가되니까 실제로 얼마 내는 거예요? 4.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10개월 지나면 10개월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 1.2% 곱하기 10에서 12%가 추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 달 지날 때마다 추가로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중가상금 그래요. 근데요, 이게 막 계속하면 원금 넘어가세요. 100개월 그럼 뭐예요? 120% 이럴 수 있죠. 그래서 한계가 있어. 어떻게?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법에. 자, 그럼 얘는 최대 몇 개월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네? 60개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죠.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니까 몇 개월까지만? 60개월까지.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곱하면 제가 72%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요거 3%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금은 최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다? 75%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가 60개월을 한도로 한다. 그러면 딱 이해가 빠른데 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60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면 60개월은 그러면 얘가 몇 개월까지 내라는 게요? 이것도 헷갈리죠? 우리 그거 기억하시라 했죠? 이상, 이하, 미만 초과? 이거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이거 또 헷갈려요. 두 개 붙고 두 개 붙고 50만원 50만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라 했어요? 요거 붙으면 얘를 포함하고 이게 붙으면 얘를 포함하지 않는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험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실제로. 자,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60개월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야? 61개월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까지 된다는 거예요? 60개월까지는 중가상금 부과한다는 얘기니까 60에 1.2% 72%가 나오는 거죠. 요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상, 이하. 다 아는 얘기지만 뭐 오래된 얘기라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이상, 이하가 붙으면 요 앞에 걸 포함하고 얘 포함해서 50만원 그리고 이게 붙으면 얘는 포함하지 않고 이거보다 적거나 큰 금액부터 이런 뜻입니다. 이거 실제 시험에 여러분 얘기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이상, 이하, 미만 초과. 그러니까 별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학교 졸업하면 다시는 안 할 줄 알았더니 일단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상이고 미만이고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 그래서 가상금과 가산세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자, 교재는 31페이지에 신고납부라고 돼 있으니까 그 지금 볼 거 없는 거죠. 신고납부는 뭐라고요? 네가 가서 신고하고 돈 내는 거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취등록세하고 뭐가 양도세가 해당되고 소득세가 넘어가면 보통징수 그랬죠? 뭐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오는 걸 말한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볼 때 원래는 특별징수도 있어요. 그죠? 교재 있죠? 근데 그건 우리 배우는 것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는 신경 쓸 거 없고 7번에 가산세 나오죠? 그죠? 거기 보면 의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있죠?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의 성실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가산을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거기 있죠?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있죠?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왜냐면 얘가 만약에 용어 정의가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럼 꼭 따라 나와요. 뒤에. 가산세 설명하면서 가산금을 포함한다 그러면 땡? 틀린 거예요. 얘는 남이야. 남. 가산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꼭 거기 할 때는 그 부분을 꼭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뭐 33페이지에 가산세 쭉 나와 있죠. 무신고 가산세 쭉 돼 있죠. 그거는 뭐 지금 여러분이 굳이 그렇죠? 위에 박스로 정리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일반 무신고 20, 과소 10, 부당은 또 한번 주거가 얼마? 40, 납부 1일 만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고 넘어가면 이제 뭐 있어요? 뒤에 가산세 감면 이런 거 볼 거 없고요. 뒤 가서 36페이지 가면 가산금 얘기가 나와요. 가산금. 36페이지 가산금 있죠? 자, 가산금은 밑에 1번 있죠? 일반 가산금이 있고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가산금 그랬죠? 자, 일반 가산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실 때 기한 지난 날부터 얼마? 100분의 3. 몇 프로? 3%. 그죠? 2번 중가상금은 체납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얼마?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얼마요? 한 달 지날 때마다 얼마씩? 1000분의 10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얼마야? 1.2%씩 추가하는데 그 다음 줄에 이 경우 중가상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최대치가 몇 개월? 60개월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거기까지만. 3번은 뭐 지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37페이지 이제 8번에 면세점 나오고 9번에 뭐 있어요? 수익징수 면제량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보죠.
수익징수 면제하고 면세점. 민법을 일주일에 한 3번 하나요? 민법? 민법 일주일에 3번 하죠. 뭐 그렇게 들으면 뭐 엄청 듣는 거죠. 3번이죠. 정규 강의하고 수요일 특강, 토요일 특강이죠. 괜찮아. 안 빠지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난 뭔지 모르지만 빠지지 않아서 그럼 된 거지. 몇 번이 뭔지.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민법 몇 번 들을까? 1번, 1번, 2번, 2번. 이건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사실 민법이 그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법. 왜냐면 걔가 거기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영향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이 탁 잡히면 등기법이나 기타 과목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거기도 이제 민법, 여기 선생님이 원장님이시니까 그걸 하는 거지. 딴 데는 어림도 없습니다. 다른 데는 뭐 정규강의 딱 끝나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보강이나 어쩌도 진도 때문에 보강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는 학원 중에 민법 선생님이 원장인 학원이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민법 선생님이 자기가 원장이니까 본인이 원장이니까 막 그런 걸 막 해요. 토요일 날 같은데 막 날 잡아 시간 빌 때 막 몇 시간씩 와서 막 해주는 그냥 본인 학원이니까 하는 거 본인 학원이니까. 만약에 제가 민법 선생님인데 제 학원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와서 2번씩, 3번씩 안 하죠. 왜? 내가 이 먼 데까지 와서 막 3번씩 하겠습니까? 근데 민법 선생님 자기가 원장님이니까 오시는 거지. 학원 저기로 해서. 서비스. 오늘도 봐봐. 또 뭐 토요일날 너 한다니까 와야 되는 거죠. 그죠? 또 일부러 오는 거죠. 와가지고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들을 때는 힘들어도 그게 나중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멍 때리지 말고 열심히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근데 뭐 내가 멍 때리고 싶으더나? 그냥 자기도 모르게 되는데 뭐. 나는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죠? 내가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뭐예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신기하죠? 민부생이, 민부 들어가 뭐래요? 그랬는데, 자는 뭐예요? 자, 이제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근데 그걸 잘못 알아서 자라고 들은 거야. 진짜 잔다니까? 그러고서 끝나니까 뭐래요? 또 자, 그래요. 나는 분명히 자, 그랬는데, 또 딱 쳐다보니까 다시 쳐다보니까 또 자래. 뭐요? 이 자는 뭐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 들은 거 뭐요?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얘기거든. 그 2개만 들은 거예요. 뭐? 앞에 자하고 끝나자. 이렇게 그게 되는 거죠. 이게 민법이 참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면세점이 있고 수익징수 면제가 있다. 자, 면세점의 뜻은 세금을 뭐 한다? 면제해준다. 우리가 면세점이 어디 가면 있다고 했어요? 인천공항, 공항 가면 있다고 그랬죠? 인천공항뿐 아니라 뭐 제주공항이나 공항에 다 면세점이 있습니다. 근데 면세점의 특징은 장소가 어디에 있냐면 티켓팅하고 들어가서 안에 가서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이 꼭 인터벌이 한 30분 정도 있게 미리 들어오라 그래. 제가 지난달에 와이프하고 지난번에 시험 끝나고 우리 여행을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제주도를 갔어요. 네, 진짜. 딱 들어왔는데 아니나 달라? 안에 딱 들어갔는데 한 30분 남아. 할 일 없잖아요. 그렇게 앉아있어요. 와이프가 뭐래요? 뜨거든. 보이죠? 그러니까 뭐래? 저기 잠깐 구경하자. 그래서 거기 뭐더러 구경해? 그냥 있어. 그냥 여기 있어. 그랬더니 아니 시간 남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재. 어떻게 가야지. 들어갔잖아. 들어갔더니 가는 데마다 가서 화장품 가게 들어가 다 발라보고 이거야 이거 저 향수 있죠. 향수를 있는 향수 다 뿌려보고 그리고 나와. 다 뿌려보고 뭐라 그래. 저기 둘러보고 올게요. 나 나중에 한 2군데 따라가니까 쪽팔려 죽겠는 거예요. 왜? 사든가 막 계속 다 뿌려보고 또 가고 그럼 막 걔는 막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뿌려준 다음에 또 가네. 저쪽 가더니 또 뭐 이거 반이는 것도 발라보래. 또 발라 막 여기다 보고 또 그러니 알았어요. 또 거기 다 돌았어. 근데 뭐래요? 마지막에 다 가더니 이제 나가야 되잖아. 산산 구경만 하기로 했잖아. 근데 뭐라 그래? 아까 갔는데 한 군데만 더 가보지. 그럼 뭐요? 원래 거기 그걸 사고 싶었던 거야. 근데 돈 거야. 바로 안 사고 삥 돌다가 마지막 여기 밥 먹는데 아까 처음에 갔던데요. 맨 처음에 갔던데. 거기를 걸고 갔어. 그래 뭘 샀어요? 오일. 오일이래. 아니 왜 오일 기름을 발라? 이만해. 그지만 이만인가? 9만 얼마래. 근데 면세점인데. 와, 나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이거 발라? 그랬더니 이게 좋은 거래. 내가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좋다. 이만해. 근데 9만 얼마래요? 근데 쓰러진 줄 알았어. 저거 몇 번이나 발라? 아껴 발라야 돼. 그래서 9만 얼마래. 나 기절한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 근데 거기서 제가 남자는 현명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와이프가 사겠다고 결심을 한 거야. 그때는 절대로 반대하면 안 돼요. 들어가기 전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미 들어갔으면 그때는 뭐야? 쿨하게. 사. 그래. 그게 살 길이야. 괜히 거기서 이미 결정된 걸 갖다가 그걸 뭐 들어서 하는 순간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어 하는 순간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 하고 막 카드를 줬다니까? 카드가 저 얼마예요? 그랬다니까 내가 가서 나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9만 얼마짜리. 그래서 싼 거 이게 그때 막 자랑하는 이게 딴 데가 백화점 가면 이거 이 돈 주고 못 산다는 거. 당연하지. 못 사지. 그래서 와이프 하여튼 걱정스러워요. 집에서 홈쇼핑 채널 넘어가는데 멈칫하면 막 섬찟하다니까.
꼭 채널 사이에 있잖아요. 7번하고 9번 사이에 홈쇼핑 있고 5번, 6번 사이에 홈쇼핑이 있어요. 꼭 정규 채널 사이에. 그럼 넘어가야 되냐. 7번 얼른 틀어야 되냐. 6번에서 갑자기 멈추다고 한 5초 정도 서 있으면 불안한 거야. 저걸 집중해서 보기 시작하면 안 되죠. 홈쇼핑은 쳐다보면 사게 돼 있어. 무조건. 걔들이 뭐라 그래. 안 사고 싶은데 뭐라 그래. 자, 이 기회 마지막이면 이런 조건 다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이거 안 주려는 거 너무 어렵게 한 구성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막 쪽밖에. 자, 매진 임박해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늦으시면 못 사니까 이번 기회. 이러면 뭐야. 누르고 있는 거야. 막. 누르고 있어. 홈쇼핑. 그때 뭐라 그래. 누르는 복잡한데 이미 다 입력돼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 누르니까 VIP 고객님 이러는 거야. 쓰러지는 거였어. 깜짝 놀라서 우리 와이프가 말하는데 갑자기 딱 홈쇼핑 희재에서 뭐라고 딱 누르니까 VIP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쓰러지는 줄 알았어. 아, 도대체 얼마나 샀길래 VIP 고객이요. 근데 보니까 걔들은 무조건 그렇게 얘기해. 한 번 사면 VIP야 VIP. 그래서 사람이 의식을 또 사는 거죠. 면세점. 우리도 면세점 있어. 뭐? 취득세. 자, 이름 뭐예요? 취득 뭐라고요?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몇요? 면세점. 자, 취득한 금액이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시면 취득세 부과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샀는데 도대체 50만 원 이하짜리가 있냐는 거예요. 땅을 샀는데 50만 원 이하짜리를 사시면 세금을 안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땅을 이만큼 산 게 아니라 이만큼 산 거죠. 땅 50만 원이면 줘. 땅. 그죠? 이만큼 샀어. 그럼 뭐죠? 면세점. 그러니까 이 규정만 있지 뭐요? 실제로 거의 활용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뭐라 했어요? 근데 뭐 있다 있어? 티코 같은 거 있다 있죠? 티코. 그죠? 티코 얘기했죠? 티코. 이거 30만 원 주면 제일 좋은 걸 살 수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로 30만 원. 이런 거 사가지고 타고 다니면 뭐요? 50만 원, 30만 원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티코. 얘네 티코 얘기했죠? 티코. 아시죠? 티코 좋은 점이 뭐라고요? 티코는 상비 꼭 차에다 꼭 넣고 다니는 게 있어. 뭐? 그 화장품 지우는 게 뭐예요? 그 저기 매니큐 지우는 거. 아세톤 꼭 넣고 다녀요. 티코는. 왜? 차가 안 나가. 갑자기 껌이 붙어 있으면 차가 안 나가. 티코 바퀴. 그럼 그 뛰려면 아세톤 이렇게 칙칙칙 해야 돼. 그거 상비로 갖고 다녀요. 안 나가 차가. 그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차가 갑자기 쭉 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왜? 바닥에 누가 껌 버린 거야. 그럼 딱 걸리면 차가 안 나가 버려. 요때 그거 꼭 갖고 다녀야 돼. 그죠? 그게 티코는 좀 그죠? 그런 걸 들고 다녀야 돼. 그죠?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 넘어지면 차 넘어지면 안 불러도 돼. 그냥 내가 열심히 내. 이렇게. 그죠? 들리죠? 들려. 그죠? 좋은 점이 많죠. 차 찌그러지면 어떻게 돼? 차 찌그러지면 정비소 안 가고 어떻게? 마을에 들고 훅 불면 쫙 찍고 좋은 점이 되게 많아. 훅 불면 쭉 펴져. 어떤 사람이 훅 불면 안 펴져. 그러니까 뭐라 그래? 선배 티코 운전사 가다 딱 내려버려. 아저씨 창문 닫고 부르셔야 돼요. 그럼 사람 뼈나가니까 안 펴지는 거죠.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그죠? 네. 이걸 사면 이제 뭐예요? 면세점 적용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럼 얘 보세요.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안 한다? 자 보세요.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 적용한다. 맞잖아요. 왜? 이하가 붙었으니까 얘까지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뭐 해주겠다? 면세점을 적용해주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상, 이하, 미만 쪽을 기억하시라는 게 이걸 외웠는데 이렇게 외웠는데 시험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소액징수 면제는 말 그대로 소액은 징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말 그대로입니다. 소액징수 면제. 그럼 이때 소액은 얼마냐? 2,000원 미만을 말한다. 재산세 나옵니다. 이 대표적으로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자, 얘도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2,000원이면 이렇게 나왔어요. 자, 2,000원이면 징수한다. OX. 시험에 기출문제 질문이에요. 2,000원이면 징수한. 자,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가 소액징수 면제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징수한다? 오. 오죠? 왜요? 미만이니까 얘를 포함하지 않고 1999원까지는 소액으로 봐서 징수를 안 한다는 뜻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부터 낸다는 얘기야? 2,000원부터는 징수한다. 실제 기출 지문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보통 공부할 때 이걸 하면 어떻게 외워요? 소액징수 면제고, 소액은 2,000원 미만. 그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안 되는 거야. 어디까지?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처음부터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야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나오든 읽자마자 맞았나 틀렸나 바로 캐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미리 공부할 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여기까지만 봐요.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 생각을 또 해야 되잖아요. 시험 보러 가면 생각하면 시험은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할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지금 생각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무조건 뭐예요? 이거 나오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얼마?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아예 이렇게 가라. 여기까지 가요. 이런 식으로 훈련해야지 시험 문제를 빨리빨리 풀 수 있다. 그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왜 2,000원이면 고지서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소액징수 면제는 지방세 파트만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신고납부 주세는 없어요. 왜? 신고납부는 내가 가서 신고하니까 걔네가 비용 들어갈 일 없잖아. 그죠? 근데 보통 징수는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와. 그럼 원주시에서 여러분한테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죠? 그럼 그 원가, 작성 원가가 들어가잖아. 근데 그 원가가 2,000원 미만이면 징수 안 한다는 얘기 얼마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거의 2,000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재산세가 1,500원인데 그 1,500원을 걷기 위해서 2,000원 가까이 들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징세비 절감 차원에서 징수를 안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소액징수 면제. 그럽니다. 그게 2,000원 미만이다. 우리 교재는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면세점은 취득세 기억하시면 되고 소액징수 면제는 뭐? 재산세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금액은 2,000원 미만이니까. 그죠? 되겠죠? 자, 뭐 비과세 감면은 뭐 지금 볼 거 없습니다. 일단 정리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리고 강의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이거를 이제 가로치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밑에 답은 보지 마시고 이 문제 풀 때 답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문제는 풀 필요 없습니다. 답을 보고 풀 거 같으면 문제 안 푸는 게 나아요. 그죠? 그 의미가 없어. 접어요. 이렇게 접어. 이렇게 접어 반. 양심껏 접어. 나는 안 봐. 자기는 안 보려고 그래. 근데 눈이 가. 그러니까 색광도 아니고 눈이 가. 자꾸만 눈이 가. 그러니까 자 1번. 자, 풀어볼게요.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인 과세 요건 네 가지는 뭐다? 과세 대상, 그리고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을 말한다. 그죠? 그리고 과세 요건 충족한 모든 국민은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죠? 이걸 과세 요건 그럽니다. 2번. 부동산 관련 조세로 물납이 허용되는 국세로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는 뭐가 있다? 물납되는 거 우리 배운 거? 재산세 등이 있죠. 재산세. 우리가 배운 지방세 중에 물납되는 건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제 조심할 건 뭐는 안 된다겠어요? 양도세하고 증여세 물납 안 된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3번. 조세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반 재정수에 충당하기 위해서 부가징수하는 조세를 뭐라고 한다? 일반 경비를 쓰는 거고 밑에는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 그랬죠. 자, 일반 경비를 쓰는 걸 보통세라고 그러고 목적을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목적세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목적세는 5가지가 있는데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는데 지방세 2개, 지지 그래서 4번이죠.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그랬죠. 4번은 그런 게 뭐예요? 지방교육세. 그죠? 이게 목적세입니다. 5번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뭐라 그러고? 가액이니까 종가세라고. 그죠? 수량, 증량, 건수 등으로 표시된 조세를 종량세라 한다. 뭐 바로는 생각 안 나도 제가 얘기하면 들은 것 같죠? 그럼 된 거예요. 자, 6번 등록세와 재산세의 경우 납부세계 부가세가 뭐가 붙냐면 얘는 둘 다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취득세는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붙고 등록세와 재산세는 둘 다 지방교육세 20% 붙고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습니다. 7번 과세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똑같은 거 그리고 과표가 증가하면 세율이 높아지는 거 그랬죠. 자,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그러고 점차 높아지는 세율을 누진세율 그러죠. 그렇죠? 8번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여 기한 내 자진신고 납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신고 납부라 한다. 9번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 납부하는 조세이고 재산세는 뭐한다? 보통징수죠. 보통징수. 여기까지 분위기 봐서는 시험 이렇게만 하면 지금 같으면 이 기분이면 다 맞출 것 같죠? 시험도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기분을 그때까지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다 맞추는데 실제 시험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가면 틀려. 그렇죠? 10번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법에 의해서 납부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뭐래요? 신고납부라고 돼 있잖아. 가로 안에 의무. 그죠? 가산세. 시험은 시가 나온다니까. 시험은 시가 나온다니까. 가산세. 자, 11번. 뭐뭐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고지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그죠? 가산금이죠. 그 가산금인데 보세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붙는 게 일반 가산금 3%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납부기한이 경과 후 그럼 뭐요? 이거는 중가산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 읽었을 때 납부기한 내 안 냈을 때 되는 건 일반 가산금이고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기한이 지나고 얼마 지날 때마다 1개월 지날 때마다 1.2% 그랬죠. 그러니까 기한이 경과 후 추가로 내는 건 뭐다? 중가산금이죠. 이 두 개를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12번 과세 표준 등의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 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면세점. 그렇게 나오는 게 좀 헷갈리죠? 면세점. 자, 취득세 면세점은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그랬죠? 13번 뭐뭐라면 징수할 세액이 일정의 미만인 경우 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 등이 해당된다. 그게 뭐예요? 수익징수 면제죠. 이때 수익은 얼마를 얘기한다? 2,000원 미만을 말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정도면 잘하신 거예요. 기억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열심히 들으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민법 아니라 민법 할아버지는 학교 내용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 집중을 안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따 오후에 민법 특강할 때도 열심히 집중해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